안녕하세요, 도피디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러닝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후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존의 애플워치 SE2 제품을 평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미는 저희 대표님이 사용하는 포러너 955 솔라 제품을 사용해서 라이브워치 10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차이가 나는 제품들이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봐주시고요. 가격대에 비해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라이브워치 10이 압도적으로 밝은 화면을 보여줬는데요. 밝은 곳에서는 가민이 밝지는 않지만 시인성이 좋았습니다. 이 액정은 제가 사용하는 브라이튼 속도계와 비슷한 액정인 것 같은데 밝은 햇빛에도 반사되는 것 없이 낮은 밝기로도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고프로로 촬영할 경우에 가까이 있는 피사체는 초점을 잘 못 잡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이브워치는 큰 화면과 밝기로 어두운 곳, 밝은 곳 모두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번역인데요. 가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라서 앞으로의 업데이트로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오늘은 총 3개의 시계를 차고 왔고요. 맨 앞에, 왼손 맨 앞에는 라이브워치 10을 찾고 그 뒤에는 애플워치, 오른손에는 가민 포러너를 차고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표시되어 있는 100m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지나고 있습니다. 여자. 약 2km 정도 달렸고요. 애플워치는 1.94. 이제 2km 찍혔네요. 라이브워치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찍히고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서대로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3개 다 4km를 뛰었고요. 들어가서 입력된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다르긴 해요.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막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보기엔 좀 힘듭니다. 러닝을 한 새 제품의 수치를 가민 커넥트와 GPX 스튜디오라는 페이지에서 불러봤습니다. GPS가 잘 입력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가민워치고요. 파란색이 애플워치고 초록색이 라이브워치입니다. 보면 초반에는 가민이 약간 튀죠. 시작점이 여기인데 라이브워치는 여기고 애플워치는 여기. 가미는 약간 좀 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초반에는 이제 이렇게 다리 밑으로 들어가면 살짝 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뭐 많이 벗어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나오는 부분에서 살짝 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애플워치나 라이브워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맵에 따라서 위치가 약간은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가민 커넥트에서 보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또 가민이 이제 다리 밑을 지날 때면 조금씩 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죠. 여기서는 튄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잠깐 멈칫하다가 한 바퀴 뱅글뱅글 돌다가 진행을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라이브워치를 보면 살짝 물 쪽으로 가죠. 좀 이 간격이 좀 큽니다. 근데 이거는 또 맵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다는 점. 애플워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새 제품 모두 크게 오차가 심하게 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반환을 했고요. 반환점도 비슷하죠. 애플워치가 조금 더 간 것처럼 표시가 되었네요. 뭐가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전문 측정 장치로 측정하지 않는 이상은 뭐가 정확하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세 제품 모두 비슷한 주행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가민이 다리 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하다는 점. 그걸 제외하고는 비슷하게 주행을 잘 했습니다. 고도를 한번 살펴보면 라이브워치랑 애플워치랑 가민이랑 그래프가 전부 다 다르게 생겼죠. 라이브워치부터 보면 되게 아래 위로 많이 흔들리는 그래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는 조금 더 깔끔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래 위로 울퉁불퉁 많이 움직이죠. 그런데 고도를 살펴보면 입력은 비슷하게 됐습니다. 애플워치의 경우 초반에 38, 라이브워치는 37로 오차가 크게 나지 않죠. 구글어스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요쯤 부분을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제가 출발한 위치가 이쯤 되거든요. 고도가 30m 정도로 측정이 되고요. 가민을 보면요, 그래프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깔끔하게 찍혔는데 이게 오류가 생긴 건지 거의 100m에 가깝게 찍혔죠. 이 위치는 절대 100m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약간 오류가 생긴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경사가 있는 지형에서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오류인 건지 아니면 기기의 문제인 건지는 한 번 더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애플워치와 라이브워치가 더 정확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민 커넥트에서 불러왔는데요. 가민의 경우에는 구글 맵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면 물에 빠지는 그런 경로가 많이 없습니다. 그죠? 이쪽에서는 좀 빠지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빠지지 않죠. 일단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는 가민워치죠. 많은 정보량을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가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불러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전용 앱, 피트니스 앱에 들어가면 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이제 가민 커넥트에 불러오면 이렇게 확인이 조금 어렵다는 점, 그런 게 있고요. 라이브 워치 10의 경우 애플워치와 비슷하게 보폭이랑 케이던스까지 다 입력이 가능하고요. 아쉽게도 평균 파워는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라이브 워치 10의 경우 조금 더 4.07로 조금 더 진행을 했죠. 근데 애플워치나 가민의 경우 3.93, 가민의 경우 3.98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가민이 가장 많이 소비를 했다고 표시가 되고요. 애플워치가 그 다음이 라이브워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 다 평균 페이스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애플워치가 조금 더 느리게 표기가 됐죠. 이런 부분들은 또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오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박수를 한번 보면요, 심박수는 세 제품 모두 거의 똑같이 측정이 됐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라이브워치 10이 조금 낮게 또는 높게 측정이 된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반응 속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종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거의 완전하게 똑같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테스트를 하러 왔는데요. 오늘은 가벼운 산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무실 뒤쪽에 있는 작은 공원을 거쳐서 천문대까지 가는 길로 갈 예정이고요. 근데 여기서 표시되는 고도나 이런 거를 또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이전 러닝과 똑같이 이렇게 장착을 3개를 다 하고요,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울창합니다. 그래서 이게 GPS가 과연 잘 잡힐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돌아가고 있어요. 왜 삐릭하지? 너는 이미 걸어갔다. 이게
IGP 스포츠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번역이 엉망입니다.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주 간단한 문장이나 단어조차도 번역기를 돌린 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 요즘 번역기도 이것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아무튼 번역이 많이 아쉽습니다. 휴대폰이랑 연결할 때 연결되었습니다가 아니고 완성하다 이렇게 떠요. 일단은 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가고 있었던 것 같네요. 반대로 가야 되나? 잡았다. 도착을 했습니다. 중간에 조금 헤매기도 했지만 1시간 10분이 걸렸네요. 1km가 딱 지나갈 때마다 너는 이미 걸어갔다 이렇게 뜹니다. 시계에.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찍지는 못했는데 번역 부분이 진짜 아쉽습니다. 너는 이미 걸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산길로 내려갑니다. 8.5 정도, 8km 조금 넘게 걸었고요. 저는 그냥 걷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등산에 가까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사무실로 가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실 뒷산에서 똑같이 새 제품을 모두 착용하고 트레킹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나무가 많아서 GPS가 과연 잘 작동할지 2시간 가까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깔끔하게 잘 입력이 된 것 같네요. 자, 일단 빨간색이 라이브 워치고요, 파란색이 애플워치, 초록색이 가민입니다. 거의 이번에는 스타트에서도 그렇게 많이 튀지 않고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거의 비슷한 위치에 표시가 됐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튄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머물러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쭉 따라가다 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크게 막 옆으로 튄다거나 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아마 산길이었던 것 같은데요. 많이 흔들리죠? 이렇게 잠깐 다른 길로 샜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정확하게 찍혔고요. 뭐 그 외에도 계속 보면 뭐 특별히 튀는 거 없이 거의 비슷하게 길을 따라간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도표도 그래프들이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애플워치가 약간 그래프가 울렁거리긴 하는데 가민이나 라이브워치 모두 깔끔하게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테스트했던 그곳에서는 아마 잠시 일시적인 오류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도를 살펴보면요, 라이브워치 같은 경우에는 초반 시작 부분이 67m, 65m 정도가 나오고 애플워치도 비슷하게 나오죠. 65m. 가민의 경우에는 조금 더 넓게 나옵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차이가 덜 나긴 하지만 이번에도 조금 모양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높게, 평균이 높게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높이를 보면 제일 높은 고도가 라이브워치의 경우 350m 정도에 나오는데요. 애플워치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차이는 나긴 하지만 비슷하게 찍혔죠. 근데 가민은 조금 더 훨씬 높게 찍혔습니다. 가민 커넥트에서는 이런 보정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최저 해발이 가민은 107, 그리고 라이브워치는 64, 애플워치도 64로 라이브워치랑 애플워치는 거의 같게 최저 고도가 입력이 됐고요. 가민은 조금 높게 입력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최고 해발도
가미는 394로 좀 높게 찍혔고요. 애플워치나 라이브워치는 거의 똑같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고도 수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시면 이제 가민에서 전문 측정 장치로 측정을 했던 그 고도로 보정이 됩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하면 수정이 되었는데요. 최저 고도가 애플워치나 라이브워치랑 거의 똑같이 나왔죠. 64m, 최저가 64m고요. 최고가 359로 나오네요. 이렇게 보정을 하니까 다른 라이브워치나 애플워치랑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고도는 애플워치나 라이브워치가 더 정확하게 나온 것 같네요. 혹시나 내가 조금 이상하게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도 수정 기능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는 비슷하게 찍혔고요. 라이브워치가 조금 더 적게 찍혔네요. 거리는 그 외에는 가민이나 애플워치랑 거의 동일하게 수치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칼로리의 경우 애플워치가 가장 많이 소비를 한 걸로 나오고요. 페이스의 경우 라이브워치가 조금 더 빠르게 입력이 됐고요. 심박수의 경우에는 라이브워치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 가민이랑 애플워치의 심박수는 똑같이 나왔고요. 고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새 제품을 요약을 하자면요. 애플워치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가민워치의 경우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더 디테일한 분석과 가민 생태계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포츠에 집중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라이브워치 10의 경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각종 운동 분석과 기록, 그리고 스마트워치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어떤 워치가 더 좋다라는 것보다는 본인의 조건에 맞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느꼈던 부분은요, 라이브워치 10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그보다 몇 배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제품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만약 나는 스마트워치는 사용을 하고 싶은데 가성비가 좋고 성능이 보장된 제품을 찾는다, 그리고 IGP 스포츠 제품들을 사용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스포츠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도피디였습니다.